위너스랩 TV의 동우사입니다. 네, 비대면 스타트업 사업 계획 작성 마무리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컨텐츠 5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부에 이어서 5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부의 주제는 비대면 서비스 어떻게 어필할까라는 이야기입니다. 무려 20점이죠, 20점. 100점 만점에 20점이니까 거의 당락을 좌우한다 볼 수 있죠. 자, 근데 이게 또 한편 애매한 게 그런 느낌이에요. 이미 그 문제인식부터 실현 가능성부터 사실 그 내용 중에 이미 비대면 얘기를 언급했거든요. 근데 또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또 어떻게 따로 강조하지? 이런 느낌이 살짝 들긴 듭니다. 네,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여러분들과 유사한 아이템을 아마 다른 분들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강점을 잘 어필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한번 모집 공고를 볼게요. 모집 공고를 보면은 안에 보시면 많이 봤던 내용이죠. 자,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린다만 발주 기관, 그러니까 이것을 지원하는 그 기관의 공고 문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의 법이죠, 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또 보고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사업계획서 공고문이고, 또 그 중에서 특히 이 평가 기준, 평가 항목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문제인식부터 기업 구성까지 요건 다 기본이죠,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PSST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 부분은 어디서 왔다? 제가 자주 추천드리는 에어비앤비 피치덱, 그것이 하나의 많이 좀 인용된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붙어서 5번이 있습니다. 5번. 비대면 분야별 평가란 부분이 있고요. 이게 무려 배점이 20점입니다. 무척 크죠. 그래서 기존에 보면은 아마 예창패라든지 다른 거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죠? 보통 예창패 같은 경우는 문제인식이 30점이죠. 30점. 그래서 거기서 10점을 떼왔고, 기업 구성이 20점인데 거기서 10점 더 떼어온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서비스, 그 서비스를 이제 1차 작성 완료 끝나셨죠, 그죠? 이거 제출하니까 끝났는데 어떻게 그럼 한번 점검을 해야 될까? 아래와 같이 한번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서비스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한번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기존 대면 서비스를 비대면화한 것이다. 그런 쪽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두 번째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비대면 어떤 프로세스, 어떤 서비스를 제안한 것이냐. 그러니까 좀 부분적이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기존에 대면하던 부분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각각의 특징에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겠고,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난 1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2번인 거야. 그럼 어때요? 2번에 그 포인트와 강점을 다 살리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오늘 영상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서비스를 기존의 대면 서비스의 비대면화에 주력한 것이냐. 자,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이런 얘기죠. 일단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에 해당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존의 교육이라든지, 그러니까 대면 방식의 기존 교육, 의료, 헬스케어 등의 이미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이전부터 사무 자동화나 페이퍼리스라는 여러 이름 하에, 여러 의도 하에 사실 비대면은 계속 진행돼 왔었죠. 근데 이제 코로나가 하나의 트리거가 된 거죠, 트리거. 자, 그래서 결국 이러한 부분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기존에 이미 해왔던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서비스가 여기 해당하냐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무엇을 좀 주의해야 될까? 저는 일단 이 사례로 이제 최근에 하도 이제 TV 광고를 많이 하니까 야핏, 송중기, 그죠? 송중기가 나와서 광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많이 이제 느끼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아시죠? 펠로톤에서 이미 검증된 그 사업 모델을 가지고 왔고,
상당히 원래 펠로톤이 뭐 그 업계의 뭐 넷플릭스다라고 잘 막 상당히 칭송받아 오다가 작년에 좀 불미스러운 사고도 있고 최근에 주가가 좀 폭락하는 와중에 있습니다. M&A에서도 나오고 있긴 하던데 어쨌거나 오늘의 주제 그게 아니니까 관련 내용을 한번 가서 보시기 바라고요.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즉 뭐 내가 이번에 제안하는 비대면 사업 계획서 주 내용이 기존에 이미 뭐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 뭐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주의사항을 체크하시라는 얘기죠. 자, 먼저 유사 제한이 많을 겁니다. 예, 유사 제한, 왜냐하면 사람 생각이 그죠? 사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또 그래요. 또 사실 대중적인 사업 아이템들은 아주 뭐 새롭다기보다는 이미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을 가져오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유사 제한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여러분만의 차별성을 어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1안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번 꼼꼼히 보시고 요거 좀 기존 것들과 유사하다는 말 나오지 않을까? 혹시 그런 말 나오면은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할까? 자, 또는 이번에 사업계획서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죠. 사업계획서는 질문이 없어요. 그냥 이만큼 서류가 늘 있습니다. 이만큼 쌓여 있는데 짧은 시간 내에 어떤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깊이 있게 다 못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별성이라는 부분을 좀 눈에 띄게 어필하지 못하면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템이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어필하고 있는지 사업계획서 한번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사업계획서에서는 질문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용어를 알아들을까? 이 문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요 단어 대신 더 쉬운 단어 없을까? 이런 걸 계속 생각하시면서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관련 준비 상태, 실적이 또 비교될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야핏이라 할게요. 그죠? 야핏이란 걸 제안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유사한 제안이 많이 왔어요. 작년에 비대면 쪽이 홈 트레이닝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니까 뭐 일반적으로 그 비대면 스포츠라든지 뭐 융복합 몇 개 예상되는 분야에 많이 들어왔죠. 자, 그럴 때 어떻습니까? 홈트가 이미 뭐 미국 펠로톤 사례도 많기 때문에 결국 뭐가 중요하냐? 이 아이템 자체는 의미 있는 거 알겠다는 거지. 근데 자, 그럼 당신들이 잘 준비했냐? 준비 상태를 보고 싶은 거예요. 또 그것을 잘할 수 있는 혹시 관련된 연관성 있는 실적이 있냐는 거지. 또는 그 사업을 잘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팀으로 구성되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본 대표님이 계신 건지 그런 팀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지 보고 싶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충분히 잘 기재가 되어 있냐는 거죠. 다음은 새로운 비대면 프로세스 제시입니다. 요거는 1안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1안은 야핏이라고 치면 어때요? 자전거를 타서 운동을 하고 또는 뭐 대전 게임을 하고 또는 뭐 돈을 벌 수도 있겠고 뭐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A부터 Z까지 어때요? 어떤 유저 시나리오 사항으로 그려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간단한 게 아니죠. 그죠? 깁니다.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특징이죠. 1안은 그렇습니다. 1안은. 자, 근데 2안은 뭐냐면 그렇게까지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또는 좀 더 단편적으로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것을 구현하신 경우에 요 2안에 해당됩니다. 새로운 거, 그러니까 또는 좀 흔하지 않은 거를 제안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서 사업 계획서를 봐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새롭다는 인식을 주는 것은 평가인들은 좋아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가끔 평가 가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얘기들이 좋아요. 제가 자주 또 예를 든 거지 않습니까? 배달의 민족이 매년 나오는데 매년 나오는데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 좀 약간 좀 진보하지 않습니까? 너무 나온 지 오래됐죠. 물론 뭐 배달의 민족이나 기존에 뭐 배달통 이런 것들이 100점짜리는 아니겠죠. 다 뭐 보완할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워낙 이미 오래 써왔고 잘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걸 제시한다. 이게 웬만해서는 좀 좋은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그러한 영역이 아닌 거예요.
잘 알려지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경험들을 가진 분들이 제안을 합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은 좀 뭔가 신선하게 여겨지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얘기를 한 거죠. 좋다는 거죠. 다만 그게 다 좋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선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만들어낸 과정의 전문성이나 또는 나름의 오랜 준비 끝에 나온 것이라면 좋게 볼 겁니다. 요거는 사실이죠. 좋게 보죠. 다만 이제 주의할 사항들이 없진 않겠죠. 네,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평가위원들이 그것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을 경우, 즉 무슨 말이냐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까 말한 차라리 배달의 민족 어때요? 너무나 흔하지 않습니까? 네, 공유 자동차 얼마나 흔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부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어떤 차별적인 서비스를 이야기할 때 이해가 빠르죠. 왜? 경험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많은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서비스를 이야기한다. 그럼 어떨까요? 낯설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더더욱이 충분히 이해를 잘 시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평가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해가 안 됐는데 점수를 잘 줄 수 있을까요? 물론 이해가 안 됐다고 나쁘게 주면 안 되겠지. 하지만 어떨까요? 그럼 예를 들면 이거는 뭐 A를 줄 만한데 어때요? 한 뭐 B 정도 주고 말겠죠. 그런 부분을 피하자는 겁니다.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라든지 쉽게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성과라든지 그런 좀 부분을 좀 신경 쓰셔라,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죠. 시장성, 뭐 일반적인 얘기로는 제일 이게 많이 나오죠. 상당히 지금 좋은 제안입니다. 근데 틈새 시장 같다. 자, 그런 경우에 그 틈새 시장이라는 부분에서 너무 좀 시장 사이즈가 작지 않겠나, 이런 이제 좀 안 좋은 면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요. 또 같은 얘기죠. 시장이 작기 때문에 소비자가 작을 것이고 성장성이 낮지 않겠냐, 또는 뭐 사업화 면에서 그 영역에 종사하는 뭐 개발자라든지 관련자가 작기 때문에 사업화가 어렵지 않겠냐라든지, 경쟁사가 뭐 없다라고 하면 혹시 시장성이 없어 그런 거 아닌지,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겠죠. 좀 더 쉬운 용어로 쓰고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예시들을 또는 사례들을 많이 제시하시라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기존 대면 최소화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한번 어떤 걸 주의해야 될지 한번 볼게요. 자, 이 경우는 일안보다는 신선하지만 이안보다는 덜 신선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택배 왔습니다. 지금 남은 게 뭐죠? 지금이야 이제 문 앞에 놓고 나가잖아요. 근데 아마존이 제일 고민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이게 신선식품이에요, 아이스크림이에요, 그럼 어떻죠? 문 앞에 놓으면 안 되잖아요. 문을 따고 들어가서 만약에 사람이 없을 때 그 집에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비대면으로 하겠냐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반적인 어떤 주문에서 배송까지 봤을 때 마지막 한 부분이지만 어떻습니까?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불가피하게 대면할 수밖에 없지만 이걸 정말 프로세스를 기존에 뭐 3단계를 뭐 2단계로 줄여보겠다, 이런 부분도 의미가 있죠. 이 친구 나오면은 끝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이해되십니까? 위 세 가지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요게 먼저 이해가 여러분 좀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세 가지 컨셉으로 여러분 아이템을 한번 발전시켜 보십시오. 즉 1안으로도 해보고 2안으로 해보고 3안으로 해보고, 만약에 시간이 있으면 그죠? 진작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데, 또 지금은 여러분이 그 잡은 방향성이 1, 2, 3안 어디인가 잘 생각해 보시고, 또는 만약에 1안이었으면은 뭐 2안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해가지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한번 좀 다양한 사고, 다양한 사업을 찾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좀 효율적으로 또 사업화를 기획한다라고 하든지, 또는 좀 더 어떤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도움 되셨으면은 예, 유튜브에서는 아시죠? 예, 좋아요, 구독 신청 좀 해주시고 공유도 좋습니다. 제가 가끔 그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뭐 크몽이든 뭐 1대1 코칭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 제 얘기 나누다 보면은 분명히 많이 도움이 되셨대요. 근데 아직 구독 신청 안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해는 합니다. 저도 사실은 뭐 자주 보는 채널이지만 구독을 안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거나 나중에 여러분 아마 유튜브 해보면 아시겠지만 구독자 수가 큰 힘이 됩니다. 사실 뭐 이게 뭐 큰 돈이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보람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뭐 숫자라도 늘어가면 좀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실버 버튼 받고 싶죠. 예, 그런 좀 소원 좀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구독 신청 주변에 공유 알림 부탁드리고요. 뭐 네이버에 오신 분들도 하트 댓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아는 범위에서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5부 이렇게 마치고요. 남은 6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